KBO 소식입니다. KBO 소식 있어요? KBO 소식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KBO는 22일 2023년 구단별 연봉 상위 40명의 합계 금액을 발표했습니다. 두산 베어스가 그렇죠. 붙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2억 4,463만 원이 넘어가면 네. 이제 사치세를 이제 부과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아. 가장 많이 남았던 팀이 이제 키움 히어로즈 예. 49억 7,438만 원인데 두산 같은 경우는 111억을 썼잖아요. 네. 근데 키움 히어로즈는 64억을 썼단 말이에요. 아, 차이가 많네. 그럼 두 팀 간의 차이가 벌써 46억이다. 47억이 차이 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게 샐러리 캡의 얘기가 상한선을 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한선도 둬야 된다. 아. 왜냐면 하한선을 안 두게 되니까 안 쓰는 구단들은 돈을 안 쓰는 거예요. 돈을 안 쓰네. 네. 근데 이게 지금 요새 좀 말이 많아요. 지금 샐러리 캡을 앞으로 이제 3년간 시행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죠. 올해 첫 해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FA 시장이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최근에는 잠잠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샐러리 캡이 어느 정도 이제 구단들이 이제 선수 영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넘기기 싫다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돈을 막 과감하게 못 투자하는구나. 못 투자하는 거예요 지금. 네, 배팅을 못 하는 상황. 그래서 임창규라든가 뭐 함덕수 선수 다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계약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그 언론에 나온 이야기는 재조정을 거쳐야 되는 게 아니냐. 야구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장순환의 직문직답으로 모금한 금액 52만 원에 더해 강캐 사비를 더해서 총 100만 원을 유소년 야구 발전을 위한 3위요? 한국 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유소년 캠프에 기부하겠다고 합니다. 낸다고요? 네, 이제 진짜로? 그 나한테 우리는 이렇게 은원도 없이 그냥.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꺼내서 두 분의 좀 반응을 보려고 지금 꺼냈거든요. 낸다고 하면 말릴 생각은 없어요. 아니, 말릴 생각은 없는데 괜찮겠냐는 거죠. 광고가 여기저기 들어오는 거에 그거를 다 모아서. 그럼 너한테 수중에 떨어지는 돈이 없을 텐데.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목돈 들어가니까 아쉽다고. 같이 내자는 말을 이끌어내. 그렇지, 역시 그 얘기예요. 제 이 단신 뉴스는 그걸 유도했지만 이렇게 됐네요. 아니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되죠. 뭐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무리가 무슨 하루 이틀 본 사이도 아니고 무슨. 아닙니다. 제가 이거 아무튼 외워보겠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솔직히 네. 제가 강캐 1년 동안 밥 사주는 금액이 최소한 500만 원 되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네? 그렇잖아요. 장군아가 재능 기부를 했다고 합니다. 강캐와 함께 개인적인 친분이 두터운 김은혜 해설을 만나 야구를 가르쳐줬다고 하는데요. 여자 야구 선수에 도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년 1시간 정도? 배팅폼 좀 봐주고 던지는 거 그리고 이제 수비하는 자세. 네. 공의 아랫부분을 손을 잡아봐. 손을 잡고 쳐봐. 아니 손을 놓지 말고 안 놓는다 생각하고 그냥 쳐보라고. 괜찮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농구도 이제 던지는 운동이잖아요. 이렇게 던지든. 네. 던지는 자세는 좋아요. 근데 치는 자세도 괜찮은데. 저보다 잘 치더라고요 보니까. 자꾸 이제 한 손을 놓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현역 때 한 손 놓으려고 열심히 연습했는데 못 놨거든요. 근데 한 손을 자연스럽게 놓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장점인데. 근데 처음에 야구 배울 때는 이제 한 손을 놓는 것보다는 두 손을 잡고 치는 게 좋거든요. 그게 다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마스터가 되면 그때 이제 한 손을 놓는 게 약간 그 타격 어떤 테크닉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제가 김은혜 위원에게 좀 가르쳐줬죠. 역시. 잘하더라고요. 지도력이 대단하셨습니다. 강캐가 출연 중인 조우종의 FM 대행진 목요일 코너 플레이그라운드가 조우종 아나운서의 프로그램 하차로 인해서 사라지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강캐는 자연스럽게 목요일 아침 늦잠을 잘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장단도 한번 나오셨잖아요. 또 두 번 나갔죠. 근데 이게 조우종 아나운서가 이제 뭐 스케줄도 많아지고 또 본인도 좀 힘들다 그래서 좀 하차하게 됐는데 오랫동안 했죠. 조우종 아나운서 4년 했어요. 4년? 네. 저는 플레이그라운드 1년 2개월 했는데 지금 이제 분유값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거 좀 야 5만 원 내가 줄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써보셨습니까? 줘야지 진짜. 근데 나는 이게 야구 선수만 쓰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이 그냥 갖고 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소리가 안 나니까
원래 그 완력기는 삐끗삐끗 소리 난다니까요. 맞아요. 이 소리 그 소리도 나고 들고 다니기도 좀 무겁고 한데 요거는 그냥 계속 그냥 소리 없이. 근데 이거는 투수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똑같은 색깔로 구입을 해가지고 네. 이게 야수들도 이렇게 양쪽으로 놓고 해도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아. 이렇게 그냥 손목 운동하듯이. 음. 네. 아 내가 이게 손목이 왜 아픈가 했네. 지난주에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많이 했잖아요. 네네. 여기서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손목이 이렇게 아픈 거예요. 뻑적지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난 왜 손목이 아픈가 했대. 사우나 가서 막 이렇게 머리 감는데 손목이 아파요. 아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이게 안 쓰던 근육이 이게 근육 쓰니까 이게 손목이 아픈 거구나. 지금 이 그 4F 핸드그립이 단점이 손목이 아픈 거야.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운동을 안 하셨네. 근데 이쪽은 안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디 내가 그때 지난주 이쪽만 했거든. 계속 이쪽 손으로만. 예. 그래서 나는 손목이 왜 아픈가 했어요. 아, 근데 요게 이제 요걸 해가지고 이제 근육이 이제 뻑적지근한 거구나. 그렇죠. 요거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이제 방송하는 내내 한번 이게 알렵기 하면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한번 어떤 지난주 이슈가 있었는지 주간 야구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로 달린다. 주라. 자, 먼저 지난주 있었던 첫 번째 이슈는 바로 야시노부. 야시노부가 아니라요. 야마모토 요시노부요. 야시노부가 아니라 야시 그 옛날에 하던 거. 자, 야마모토 요시노부. LA 다저스행. 사실 이번 그 메이저리그 스토브리그에서 사실 첫 번째가 오타니가 어느 팀에 가느냐, 그리고 두 번째 이게 FA 랭킹 2위로 평가를 받던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어느 팀으로 이제 포스팅으로 이제 진출하냐. 그렇죠. 이야기가 참 많았죠. 예. 이정우 선수와 함께. 네. 결국에는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유례 없는 엄청난 금액에 또 네. 계약 기간도 지금 엄청나게 길어요. 원래는 이 선수가 이제 포스팅으로 처음 나왔을 때 얘기가 나왔던 게 뭐 한 7년에 한 2억 불 정도. 네. 그런데 경쟁이 어마어마하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보스턴부터 시작해서 뭐 시카고 컵스, 일단 빅마켓으로 불리는 뭐 필라델피아, 뭐 이쪽 팀, 그리고 이제 서부 쪽에 이제 LA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런 팀들이 이제 경쟁이 붙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3억 달러가 넘어가는 엄청난 사실 계약을, 그러니까 메이저리그에서 공을 하나도 던지지 않은 선수에게 12년 계약, 이 전례 없는 계약 기간입니다. 와. 그런데다가 LA 다저스가 옵트아웃까지 2번을 넣었어요. 6년과 9년. 그러니까 이 야마모토 선수가 이정우 선수하고 이제 동갑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우리나라 나이로 27세 시즌이 이제 시작이 돼요. 98년생. 그렇죠. 네. 그럼 27, 28, 29, 30, 31, 32세 시즌을 만약에 제대로 치르면 옵트아웃을 한번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몇 대 성적이 안 좋아요? 그러면 3년 동안 또 있다가 9년이 끝나면 또다시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이 조건까지 넣었어요. 아니 너무 파격적인 조건인데. 근데 이 정도 조건 아니면 못 잡았을 거예요. 뉴욕 양키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토를 데려갔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야마모토 선수에게 10년에 3억 불짜리 계약을 주려고 준비를 했는데 이제 뉴욕 매치가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죠. 스티브 코엔이 뭐 사실 뭐 미국에서도 한번 만나고 일본 가서도 야마모토를 만났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금액을 이제 3억 2,500만 불까지 올렸죠. 그 소식을 딱 들은 LA 다저스가 결국에는 매치와 똑같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근데 똑같은 조건이면 결국에는 LA 다저스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동부지구보다 서부지구를 선호합니다, 선수들이. 왜냐면 일본에서도 가깝고, 그리고 동부지역 그 위쪽은 날씨가 추워요. 네. 뉴욕, 보스턴 이쪽은. 근데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뭐 연평균 영하로 내려가는 일이 거의 없으니까. 아, 좋죠. 날씨 좋죠. 날씨 좋잖아요. 캘리포니아죠. 운동하기도 좋고, 네. 일본도 거리도 가깝고. 그런데다가 이 야마모토 선수가 오타니 선수를 굉장히 존경한다고 이야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가 같은 팀에 이제 뛰겠네. 그렇죠. 와. 근데 이제 그 오타니 선수도 그 나왔고, 뭐 배츠도 나왔고, 프리먼도 나와가지고 이 야마모토 선수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을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뭐 좋은 계약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야마모토 요시노부 선수를 NPB를 안 보신 분들은 누군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이 오릭스에서 뛰고 있는 선수인데 오릭스에 정말 전설적인 업적을 남긴 이제 선수가 뭐 되는 지금 거잖아요. 미국에 진출했던 일본 선수들과 비교를 해도 네. 한 단계 위라고 평가를 받는 선수들이죠. 네네. 네, 왜냐하면 그 동안에 일본에 이제 진출했던 선수들이 뭐 다르비슈, 그다음에 마스자카, 다나카 뭐 이런 선수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선수들보다 일본 성적이 월등히 좋아요. 네, 최근 3년간 사하무라상을 내리받았고, 네. 4관왕을 3년 연속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일본 야구를 완전히 평정하고 지금 넘어가는
상황에다가 다르비시하고 다나카랑 비교를 해도 이닝 수가 적어요. 야. 그러니까 다른 선수보다 혹사를 좀 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젊은 나이에 넘어가는 그런데 거예요. 성적은 엄청나고. 엄청. 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약 공모가 이제 켜질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전에 이제 일본 야구를 이대호 선수 때문에 중계를 한 적이 있는데 소프트뱅크 있을 때 이 사와무라상이라는 상이 사와무라상. 정말 까다롭더라고요. 이거 맞아요. 받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게 만약 조건이 충족이 안 되면 네네. 상을 안 줍니다. 줍니다. 예. 근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조건을 사실 채우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뭐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뭐 한 시즌에 10번 이상 완투, 네네. 뭐 몇 이닝 이상, 몇 승 이상, 뭐 이렇게 조건들이 한 16가지에서 한 7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조건을 넘어가기가 사실상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근접한 성적을 내는 선수들에게 이 사와무라상을 주는데 사와무라상은 3년 내내 받았어요. 네. 이게 대단한 거다 진짜. 엄청난 거죠, 사실. 엄청난 성적을 거두고 지금 넘어가는 이 선수라 아마 기대도 엄청 큰데 사실 이 선수가 체구가 굉장히 작아요. 예? 1m 78로 나와 있는데 그게 스파이크를 신고 잰 사실 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무키 배치가 1m 75라고 하는데 이 야마모토 선수도 스파이크를 그러니까 신발을 벗고 재면 1m 75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큰 시장이 아니네. 근데 유튜브에 보면 요즘에 이 선수가 훈련하는 영상들이 나옵니다. 네. 이 선수가 창던지기로 이렇게 하는 것도 나오고 몸이 진짜 유연해요. 막 이렇게 이거 뭐라 그러죠? 이게 뒤에 들어서 허리 들고 막 이렇게 도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막 돌아요 이렇게. 네. 우리는 그 하기도 힘든데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돈다니까 이렇게 빙글빙글 뛰고 그만큼 유연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네. 언더사이즈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평균 신장이 한 1m 90에서 1m 93입니다. 좋은 투수들의 조건이. 예? 이번에 LA 다저스하고 이제 연장 계약 트레이드된 이후에 글래스나우는 2m 3인가 그래요. 스트라스보그도 뭐 1m 한 90몇 대고 오타니도 1m 93이고 그리고 다나카도 거의 한 1m 88 그리고 다르비슈는 1m 96입니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신장들이 큰데 그죠.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체구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런데도 좀 빠른 공 던지고. 빠른 공이 문제가 아니라 빠른 공도 최고 159. 네? 그다음에 스플리터 짱짱하죠. 거의 커터 던지죠. 그리고 커브가 거의 뭐 제가 봤을 때 언터처블급이에요. 그러면 미국에서도 분명히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통할 수 있죠. 야, 무조건 통하죠. 자, 이렇게 오타니 선수가 한 팀에서 다저스에서 뛰게 됐고 네. 같은 이제 전성기를 이제 지내는 거죠. 저희가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메이저리그 얘기를 하다 보니 좀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이제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갔잖아요. 그렇죠. 어쩌면은 김하성 선수도 샌프란시스코로 올 수 있다는 얘기가 좀 살짝 들리는데. 샌디에고가 지금 마스유키 선수를 일단 데려갔는데 네네. 거기 이제 재정이 그러니까 페이롤이 지금 완전히 오버가 돼가지고 네. 지금 크로네너스도 지금 트레이드 시킨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하성 선수가 내년 연봉이 800만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700인가 800인가. 근데 그 페이롤도 줄이기 위해서 지금 트레이드 시장에 내놨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감독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이제 샌디에고 감독이었던 반 멜빈 감독이 지금 글로 옮겼어요. 김하성을 키워낸 감독. 키워냈다기보다는 아시아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고 선호하는 감독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정우 선수가 입단했을 때 뭐 1번 타자의 중견수로 쓰겠다라고 네. 이제 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김하성 선수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이정우 선수와 같이 뛸 수 있는 그림도 사실상 그려볼 수 있는 상황이 아마 조만간에 나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샌프란시스코랑 만약에 LA 다저스랑 붙으면 한일전이네. 재밌죠. 야, 진짜 가서 봐야 되겠다. 근데 3억 2,500만 불에 포스팅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릭스 구단에 포스팅피를 줘야 되는데 그게 5천만 달러가 조금 넘어요. 640억인가 뭐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릭스 연봉에 뭐 5년치 연봉인가? 뭐 그런데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이정우 선수가 샌프란시스코 가면서 포스팅피로 거의 200억 넘게 받았잖아요. 네네. 그게 키우미로 지금 뭐 4년치 연봉이라고 그때 그랬잖아요. 선수단 합계. 네. 4년치 5년치 연봉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연봉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연봉을 좀 많이 주는데 근데 이제 야마모토가 가면서 포스팅피로 돈을 또 벌어주고 간 거죠. 야, 어마어마하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지금 야마모토 선수에게 투자한 금액이 포스팅피까지 합쳐서 3억 7,500만 불이에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4천 한 7, 800억 되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지금. 네.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 3억 2,500만 불 중에 5천만 불이 계약금이에요. 네? 355에 한 650억? 650억인데 지금 야마모토 선수가 미국에 사는 게 아니라 일본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캘리포니아 주세가 제가 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3몇 %가 된다고. 이게 절세 효과도 한 70억 이상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계약을 하니까? 일본에서 하니까 거기서... 그 캘리포니아 주세를 안 내는 거죠. 거기서 또 절세 효과를 또 누려서 이런 어떤 그 디테일한 부분이 야마모토 선수를 스카우트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잘 통했다. 그리고 오타니 선수까지 동행하면서 뭐 이렇게 야마모토 선수를 이렇게 어떤 그 마음을 흔드는 이런 계약들도 뭐 이렇게
통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디테일한 부분에서 뉴욕 매츠, 뉴욕 양키스를 이겼다는 평가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자 부럽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뭐가 부러워요? 그냥 야마. 야마더라요? 이게 야마 한 줄 평으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새로운 악의 제국의 탄생이라고 할게요. 새로운 악의 우리가 이제 악의 제국이라고 할 때 뉴욕 양키스를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뉴욕 양키스가 2009년도에 이제 월드 시리즈 우승하기 전에 그 해에 CC 사바시아하고 AJ 버넷 뭐 이런 선수들 이렇게 다 스카우트 해가지고 우승을 차지했거든요. 근데 이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악의 제국이라는 게 돈으로 선수를 스카우트 해가지고 뭔가 미국 메이저리그 시장을 좀 어지럽게 한다. 그러니까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한다. 이런 닉네임인데 사실 뉴욕 양키스가 돈으로 해결해서 우승을 한 거는 그때 제가 말씀드린 그 CC 사바시아, AJ 버넷, 네. 그 테세라라고 알죠? 그 스위치 히터. 좌우로 한 경기 홈런 제일 많이 친 선수가 이 선수거든요. 네네. 역대. 네, 역대. 그때 뭐 포사다 뭐 버니 윌리엄스 그리고 저기 뭐 데릭 지터 이런 선수들은 다 돈으로 사는 선수들이 아니라 팜 시스템에서 다 키워냈던 선수들이에요. 지터. 네, 그러니까 이 악의 제국이 양키스의 어떤 닉네임으로 따라가는 거는 사실 별로 맞지가 않는 사실 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LA 다저스 같은 경우에는 팜 시스템에서 키워낸 선수도 있지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들어왔네. 좋은 선수들 지금 싹쓸이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악의 제국이 이제 LA 다저스로 옮겨간 게 아닌가. 새로운 외국인 선수들 계약 네, 많이 계약했어요. 많이 계약을 했는데 네, 지금 외국인 선수 지금 계약을 끝낸 팀이 LG 트윈스 그리고 KT 위즈 그리고 SSG 랜더스 그리고 롯데 자이언츠 그리고 이제 키움 히어로즈. 두산도 끝냈구나. 두산. 네, 두산도 끝냈으니까 6팀이 끝냈죠. 그리고 4팀은 지금 NC가 타자 1명 남겨놓고 있고 기아가 지금 투수 2명, 삼성이 투수 1명, 뷰캐넌 선수가 지금 단연 계약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협상이 좀 지금 길어지고 있는데 조만간에 될 것으로 보이고 하나는 지금 페냐 선수 재계약을 했는데 산체스를 놓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은퇴 선수 협회 날 손혁 단장을 만나가지고 슬쩍 물어봤는데 지금 시장에 외국인 선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그 외국인 선수 새롭게 온 선수들이 경험했던 선수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경험자들이. 네. 멜로아스 주니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두산에 있다는 헨리 라모스도 KT에서 활약하다가 온 선수고. 그러니까 왔던 선수. 그렇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가장 시급하게 생각이 되는 팀은 지금 기아거든요. 기아. 외국인 2명이 지금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팀들이 계속 새로운 외국인 선수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지금 파노니 선수도 아마 지금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팀들의 계약이 하나둘씩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선택의 여지가 좁아진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기아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다고 봐야 돼요. 롯데 같은 경우도 다 3명 다 끝났고요. 결정이 됐어요. 빅터 레이스 선수를 이제 데리고 왔고 반지 선수 원래 있었고. 그렇죠. 네. 삼성도 2명을 바꿨죠. 지금 데이비드 맥키논 선수하고 이제 코너 시볼드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코너 시볼드 선수도 시볼드? 그러니까 이게 발음 잘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코너 시볼드 선수 제가 던지는 걸 봤거든요. 보셨습니까? 영상이 괜찮아 이 선수. 네, 괜찮은 것 같아요. 11 hits for San Diego, training in Scottsdale. Just change hotels. Strike 3 called. 제가 작년에 외국인 선수 얘기할 때 NC 다이노스의 제 페디 선수 영상 보고 제가 기억나세요? 이 선수는 진짜 KBO 리그에서 좋은 성적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너 시볼드 선수도 괜찮을 것 같고 이 데이비드 맥키논 선수 같은 경우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오제이 선수가 보고 있는 1루를 좀 볼 것 같거든요. 그리고 3루도 볼 수 있다. 1루, 3루가 다 가능한. 피렐라를 계약 안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데려온 이 선수가 수비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맥키논. 작년 시즌에도 세이브에서 활약을 했는데 이 선수가 수비 지표가 거의 1위였어요. 특히 1루 쪽에서는. 그리고 하나 같은 경우도 요나단 페레자가 이 선수가 약간 정확성이 떨어지는데 카드 비율이 높고 그리고 정타를 좀 많이 만들어내는 그리고 스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새롭게 외국인 선수들 타자들 보면 스위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양쪽 다 칠 수 있다는 걸고를 좌우 투수 상관없이 라인업에서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타자들을 다 하게 스위치로 뽑다 보니까 대세가 이렇게 스위치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 이 선수들로 인해서 뭔가 팀 성적이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상황이라 그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100만 불 갖고는 부족하다. 좋은 선수들을 잡아내기가 어렵다. 못 데려온다. 근데 이제 지금 새롭게 데려오는 선수들은 무조건 100만 불에서 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좀
그러네.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고 메이저리그 그 최저 연봉은 그 노사 계약으로 인해서 4년간 계속 상승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70, 72, 74, 76, 78 이렇게 상승이 되거든요. 메이저리그 최저 연봉이 적을 때는 그래도 이 100만 불이라는 KBO 리그의 그 외국인 선수가 처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제 메이저리그도 마이너리그 연봉도 많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노사 협정 이후에 올라가가지고 굉장히 많이 올라가가지고 웬만한 선수들이 가능성 있는 선수들이 자꾸 KBO 리그에 안 오고 미국에 남아서 그렇구나. 생활이 되니까 자꾸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려고 한다고요. 일본과의 싸움도 안 된다.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웬만한 선수들 일본으로 가려고 뭐 맞아요. SNS 쪽도 그쪽도 알아본다고 하고 맞아요.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예. 아마 이제 조만간에 이제 외국인 선수가 이제 전부 정해지면 타자와 투수로 나눠서 한 저희가 번씩 분석을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걸로. 예. 임창규, 장민재, 함덕주 FA 계약. 임창규 한번 해주세요. 임창규 계약했습니다. LG에 나왔어요. 자, 일단 임창규 선수랑 4년 50억 계약을 했네요. 50억인데 이게 배보다 배꼽이 큰 계약은 아니죠. 네. 왜냐하면 보장 금액이 26억에 이제 인센티브가 이제 24억이니까 연평균 인센티브가 6억입니다. 네. 근데 뭐 차명석 단장이 이제 인터뷰를 했죠. 올해만큼만 하면 다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다. 근데 올해가 임창규 선수의 커리어 하이시즌 14승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둘이 다 잘 합의를 봤다고 잘 봤다고. 근데 이게 인센티브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아마 네. 세부적으로 보면 그 임창규 선수가 다치지 않고 로테이션 좀 지키고 하면은 받을 수 있는 제가 봤을 것들?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일 거예요. 네. 네. 이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지금 LG 같은 경우는 이제 샐러리 캡에 이제 걸려 있기 때문에 아마 LG도 그 상한선을 넘어설 것으로 좀 예상이 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김민성 선수도 이제 계약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올해 우승을 한 상황이라 그 나머지 잘한 선수들 있잖아요. 뭐 홍창기라든가. 뭐 문부경, 뭐 신민재 올려줘야지, 다 올려줘야지. 그죠? 박동원, 김현수 이런 선수들을 제외하고 다 올려줘야지. 그냥 매년 연봉 계약을 하는 선수들은 박기민도 제외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은 지금 연봉 인상 요인이 뚜렷하거든요. 유영찬도 사실 성적이 좋고 박명근도 좀 올려줘야 되고 다 올려줘야지 네. 뭐. 아니 뭐 우승했는데 다 올려줘야지 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샐러리 캡 때문에 또 오지환 선수도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네. 예, 내년부터 이제 124억짜리 4억, 124억짜리 6년 124억. 그 계약이 이제 발동이 되니까 아마 샐러리 캡 때문에 여러 팀들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금액 차이가 이제 그 샐러리 캡하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순서대로 보면 뭐 두산도 그렇고 SSG, 그다음에 LG도 마찬가지고 인상 요인이 사실 뚜렷한 팀들이 사실 힘들을 수밖에 없죠. 예.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그 보장 금액을 조금 더 늘리고 싶은데 어쩔 수 없는 차선 선택인 것 같아요. 함덕주도 마찬가지고. 함덕주 같은 경우도 이제 4년 38억 원에 네. 도장을 찍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함덕주 선수 같은 경우도 보장 금액이 20억입니다. 네. 계약금 6억에 연봉이 14억. 근데 인센티브가 18억이에요. 그럼 임창규가 거의 비슷하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함덕주 선수에게도 이런 식의 계약밖에 아마 주지 못했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네. 장민재 선수도 2+1 8억에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장민재 선수. 보장 금액 이제 2년에 4억 옵션 1억, 플러스 1년에서 이제 연봉 2억과 옵션 1억이 들어간 이제 2+1 계약에 이제 8억 네. 계약을 했죠. C등급이라 15년 만에 FA거든요. 장민재 선수가. 15년 만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장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단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뭐 장민재 선수가 인터뷰에는 뭐 계약 조건에 만족을 한다고 했으니까 네. 일단은 뭐 FA를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이제 은퇴하는 선수도 뭐 거의 대부분 부직이 있잖아요. 많죠. 예, 엄청나죠. 장기 선수도 그렇고 함덕수 선수도 그렇고 조금 늦어졌지만 원소속 구단과 이제 계약을 굉장히 잘 한 것 같습니다. 예. 네. 임창규 그리고 함덕주, 장민재 선수까지 이렇게 FA 계약을 하게 됐네요. 근데 좀 늦게 나온 감이 좀 있었는데. 뭐 홍건희 선수 이야기도 안 나왔죠. 그러네요. 김선빈 선수도 안 나왔죠. 앞서 말했던 김민성 선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승환 선수도 얘기 안 나와 있고. 네. 그러네요. 여러 선수들이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네. FA 변수는 샐러리 캡. 샐러리 캡. 샐러리 캡 때문에 지금 진짜 이게 육시작전이야. 내년이 좋은 투수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지금 샐러리 캡에 여유 있는 팀들이 몇 팀 안 되거든요. 내년에 일단 고영표가 나옵니다. 고영표 야 맞다 고영표네. 그리고 최원태, 최원태. 서진용, 어. 임기영, 장현실, 김원중, 구승민, 유진혁 이렇게 나옵니다. 야 투수 쪽이 어마어마하네요. 좋은 투수들이 많이 나와요. 와. 그러니까 내년 시즌 중반에 BFA 단연 계약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야. 지금 스토리가 안 끝났잖아요. 안 끝났어요. 1월 달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네 네, 미리. 이거 BFA 단연 계약은 언제든지 나올 수 나올 수 있거든요.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저희 야구로 나된다. 슈라! 마치도록 할게요. 여기서 마치